자, 시작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쭉 연결고리를 잡아서 그 뒤쪽 날 기본 문제 7-2번 때부터 부등식에 해당되는 맨 마지막에 번호가 몇 번이야? 7-6번까지 그럼 5개 문제를 연달아 쭉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유제편에 관해서 여러분들 다 풀고 그걸 전문 받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 시간 7시 45분 아마 8시 한 반 정도까지 좀 안 돼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유제 풀이 쭉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마지막 30분은 숙제 점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사에 넣어줬던 거 있죠. 주사에 아직 못 줬신 분 있으면 다 던지셨네? 다 던졌죠 주사에? 오케이? 오늘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기본 문제 7-2번 때부터 가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진짜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졸리신 분은 중간에 좀 나갔다 와. 제발 부탁인데 나갔다 와야 돼. 나갔다 와요. 그래야 잠도 깨고 하죠. 근데 약간 좀 졸려서 7층 올라간 건가요? 지금 담배도 안 피는데 올라가서 그래 바람쐬 보는 거야. 그럼 좀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죠? 시작합시다. 자 7-2번 때부터 할게요. 마이크 안 쓸게요. 자 3차 변형식에 관한 형태가 나와 있네요. 그죠? 확인할게요. x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은 0이다라고 하는 3차 변형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턱 대지 마시고 턱 대지 마시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뭐라고 요청을 해놨냐면 음의 실근, 양의 실근, 뭐 이중은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하고 문제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마이너스 m을 넘겨줍니다. 이걸 아까 제가 적절히 변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고 잡아주고 m이라고 적절히 변형해서 양쪽을 분리시킵니다. 그때 기준은 여기가 곡선, 여기가 직선 구조가 되어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는 요인감과 y는 m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2번 그려줘서 교점의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거고요. 일단 얘를 미분해 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데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려보니까 x 더하기 3 맞나요? 아니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가 3이 돼야지 맞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니까 최고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1과 3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도함수는 반드시 증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를 표시해주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원래 함수가 증가했다. 그죠?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3컴마라고 잡아주면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27, 마이너스 27.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를 짠 집어넣어 보니까 진행되는 형태가 얘가 5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뭐 했죠? x축 그리고 y축 그렸는데요. 자 x가 5하고 마이너스 17 요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x축 느낌으로 가요. 여기가 한 27, 얘가 한 5 정도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y축을 그리는데 참고로 아까 얘가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y절편이 원점이 돼야 돼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원점이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원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끝나게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y는 m이다라고 하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고점이 3개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이 3개가 생기는 걸 잘 보자 이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봤더니 요 점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부호를 살펴봤더니 음수값, 여기는요 양수값, 여기는요 양수값. 그래서 똑같은 3개를 갖더라도 음수근 하나와 양수근 2개를 갖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1, 2, 3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때부터 볼까요?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음의 실근과 그러니까 음의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양의 두 실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죠. 이거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니까요. 맞아요? 자, 위에 거 얘랑 다르잖아요. 어떤 거랑 달라요? 이거랑 다르다. 이건 뭐야? 여기는 음수근이 몇 개? 2개에다가 양수근이 얘가 1개가 되잖아요. 그죠? 음수값, 양수값, x좌표의 부호가
근데 이 파란색의 케이스는 어떻게 됐어요? 음수근 한 개에다가 양수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 x의 위치가 양수 값의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의 실근이 하나에다가 양의 실근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이 m이라고 하는 분자의 범위가 이 파란색 위치처럼 누구보다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 이 노란색의 x축 0보다는 작아지면 되겠죠. 이게 1번 정답. 이해돼요? 이해돼요? 더 위로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 쌤, 이 x축이 되면 안 되나요? 0 하나하고 음근 하나하고 양근에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범위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의 양의 실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허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허근은 무시하고요. 양의 실근 입장에서 판단해 보시면 어떻게 나올까를 보시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럼 여기 떨어진 요 값이 양수 값이 될 거니까. 양수 x값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는 두 개 허근이 채워질 거니까 주어진 이 값은 어떻게 해? m이 누구보다 여기 있던 그 값 5보다 크다가 되면 정답이 되겠지. 그렇지. 하나의 실근인데 그 실근도 양의 근이다. 예. 밑에가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한 번만요. 안 들려요. 아니요. 아니 말씀해달라고. 안 들려서. 이해됐어요. 파란색 버전은 요 버전이고 요 해당되는 밑에 거요. 아래쪽에 요거 이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가면 얘가 무슨 근이 되죠? 음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번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 하나의 음의 실근과 이중근이 존재한대요. 근데 그 이중근은 양의 이중근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일까를 봤더니 그건 이거겠죠. 요거겠죠. 요거. 여기 이렇게 접했을 때겠죠. 그죠? 음의 실근 하나와 요거. 그죠? 하나의 음의 실근과 이중근 접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이 m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7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극값에 관한 경계를 기준에서 위아래를 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풀이한 방식에 따르면 저는 곡선을 가만히 냅두고 직선을 움직이죠. 근데 거기 여러 나와 있는 예제 풀이처럼 기본 문제 풀이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곡선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곡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불편하니까 오히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을 내가 이쪽으로 다 오라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입장이 훨씬 더 편하니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곡선하고 직선을 자꾸 쪼개서 직선 구조를 상황에 따라서 얘가 적절하게 움직이시면 그 답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럼 7-1번하고의 차이점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기본 문제 7-3을 준비할 테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그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했는가.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 있었던 학생 중에 재수학원에 있었던 학생이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물어봤냐면 수업 때 필기를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봐요. 내가 따로 불렀어.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좀 그래서 따로 교무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 야, 너 왜 안 적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자습 시간에 한번 다시 풀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줬죠. 자습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네가 다시 풀려고 하는 그 시간 소요와 지금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서 자습 시간에 복습하는 거랑 시간 배분을 한번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실제로 학생이 겪어온 느낌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적고 다 그냥 오늘 수업만 열심히 그냥 듣고 다시 필기 다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럼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때 쌤이 적어드린 거에 대해서 그냥 일단 같이 적고 그때 상황에서 이해했으면 일단 오케이. 그리고 저녁에 자습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뒤로 걔가 한번 고치고 나서 습관을 고치고 나서는 수업 때 굉장히 열심히 적었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학생들이 열심히 막 적기만 하고 안 보는 애들도 많아요.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건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좀 변화가 됐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빠르게 한번 좀 적어보시고 이해될 만한 부분도 이해되는 대로 넘기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지금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요령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선생님 유제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해됐으면 빨리 그 유제를 풀고 계셔도 상관없겠죠. 저는 다음 분 넘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시간 세이빙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실내에서 한번 이제 준비할게요. 실내에서 준비할게. 연달아 5개 쭉 간다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아까 거랑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볼게요. 이거는 곡선이죠? 이거 직선이죠? 직접 그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적절히 변형해 보겠습니다. 적절히 변형.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봐. 일단 이 두 식을 갖다라고 놓으세요. 교점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여기 넘겨주면요. x 3승 마이너스가 3x가 되고요. 오른쪽은 a 마이너스 됩니다. 제가 적절히 변형한 저는 오늘 초이스는 이겁니다. 네, 왼쪽 곡선이죠? 오른쪽 직선이죠. 직선이 특별히 미지수를 포함하는 형태의 상수함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죠? y는 x 3승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그려주고 y는 a 마이너스의 어떤 그래프?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직선을 움직여주는 형태가 되면 해석이 쉬워지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상수함 없죠? 얘는 무조건 뭐야? 원점을 지나죠. 그죠?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 자, 미분해봤더니 얘가 3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요거를 굳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니? 봤더니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도함수죠? 그럼 당연히 얘가 뿔마 증감을 붙이겠죠? 그쵸? 쌤 여기 그러면 여기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붙여야죠. 뭐 마이너스 1,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얘가 얼마? 2가 됐을 거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Y축, X축은 어차피 위아래가 딱 대칭되는 지점일 것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수정해서 그릴게.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자, 그 다음에 Y축을 그리는데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요.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원점. 이렇게 가겠죠. 이게 Y, 원래 함수의 3차 함수 그래프. 끝났네. 아까 기본 문제 7-1번은 완전히 똑같네. 뭐죠? y는 a-를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면 고점 몇 개? 1개. 이거 몇 개? 얘가 2개인데 참고로 중근을 받는 케이스. 여기 몇 개? 3개. 끝났네. 해석만 해볼까? 1번 봐보자. 1번이 뭐라고 그랬니? 1번이 뭐라고 그랬니? 서로 다른 몇 개? 3개의 교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답을 어떻게 하는데 a-1이라고 하는 그 상수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존재하면 되지 않겠냐? a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끝! 그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직선이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해서 결국에는 2개짜리죠. 접한다는 건 이런 해석이잖아. 중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해당되는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a-1이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a-1이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얼마? 3이 되고 이때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 되겠지. 세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어디 있죠? 여기잖아요. 한 개의 실근. 그래서 어떻게 잡아? a-1이 2보다 크거나 a-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3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그쵸? 아까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죠? 제가 일부러 방법을 통일시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되니? 이런 패턴들이. 그래 거기 나온 정답들을 살펴보면은 또 완성해. 거기서 그러니까 곡선하고 직선의 구조였던 것을 접선이나 이런 거를 또 써야 되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 안 쓴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적절히 변형이라는 말을 써놓으라는 게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가볼 수도 있고 저렇게 가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에이, 직선 구조 그냥 바꿔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접선 구조만 쓰면 되는 거라서. 준이 이만 이해되시겠어요? 진짜 똑같죠, 패턴이. 이게 구조 7-1, 7-2, 7-3번이 진짜 패턴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변칙이 한 번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유제도 패턴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변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간결하다. 자, 이제 저는 7-4번을 이제 풀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고요. 아직 좀 정리가 필요하시면 더 정리하시고 오답도 한번 더 기록해 보시고 밑에 있는 유제도 미리 한번 보시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푸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를 개형으로 푸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래프를 저 삼수함수는 앞에가 그려지죠. 뒤에 것만 좀 잘 안 그려요. 상수 쪽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한쪽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현재 그래프를 가사가 이런 느낌이겠지. 그럼 이렇게 갔을 때 얘랑 만나는 삼지는 만날 거야. 그래서 적절을 변형해서 하는 건데 되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적절히 변형해서 상수거나 분산 넘겨서 가면 중분의 힘으로 가면 반드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돼요. 해봤는데 되겠어요. 3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린지 알겠지. 4차에 조금 집중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럼 그게 뭐지? 몰라? 네. 네. 아니요. 이쪽에서 이게 접하더라도 실제로 이쪽 하나가 더 있지. 이 내려서 접하더라도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요 느낌이지. 아까 여기 접하고 여기 하나를 더 만나. 근데 그걸 이제 접했다고 표현하거든. 곡선에는. 자, 그러면 이제 기본문제 7-4번을 갈까요? 자, 기본문제 7-4번은 별표를 한 3개 정도만 쳐주십시오. 이건 오늘 오답노트로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느낌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문제 7-4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풀었던 이거랑 다른 거냐? 아니,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처음에 서론의 접근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약간 미친 짓을 하면서 자, 제가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접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만약에 내가 2개를 그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어? 접점이 2개다. 외부의 점에서 내가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접점이 3개다.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문자 한번 읽어봐봐. 1,a에서 곡선에다가 뭐라고 그랬어?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밑줄 쳐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밑줄. 그 뭐라고 쓸 거야? 2개 이상의 뭐를 가져? 접점을 갖는다로 바꿔줘. 다시 한 번만. 접선을 3개 이상, 뭐랄까 2개 이상 그을 수 있다는 말은 결국엔 접점이 2개 이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겠냐는 거야. 그 내용이. 가능해? 그럼 지금 간다.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접점부터 잡자고. 자, 접점을 어떻게 잡아요? T 컴마 실제 접선의 방정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그러면 저는 접방을 잡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어떤 접선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요. 오른쪽에 x마다 t 여기다가 미분 개수인데 요거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가 3t에 되고 얘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였어요? 외부의 점, 어떤 점? 1, 그죠? 1,a가 반드시 이 접선을 지나고 있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건데 그 접선이 걔를 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썼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얘를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a는 t3승 마이너스 얘가 t 여기 집어넣으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얘가 t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요 상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을 정리 좀 해볼까? 마이너스가 2t의 세제곱이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3t의 제곱. 그죠? 3t의 제곱. 그리고 t하고 마이너스 t는 없어지네. 여기까지 끝이네. 여기서 끝났네. 여기를 분리할 거고 여기를 분리할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y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3t의 제곱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 것이고 y라는 놈은 얘가 a 플러스 1을 잡을 때 이 해당되는 것의 교점이 아까 분명히 t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교점도 당연히 몇 개 이상? 네, 2개 이상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 나머지 그래프 그리면 완전 가겠네. 쌤 3차인데요. 1차도 없고 3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미분 먼저 하지 말고요. 저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때요? 일단 미분하기 전에. 그럼 조금 더 그래프가 바로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얘가 0이고요. 얘가 2분의 3. 그럼 대가리가 마이너스 인형체의 3차는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온다고. 근데 제곱이라고 하는 0에선 접해야 될 거니까 그래프가 붕 와서 튕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뚫었겠죠. 이 느낌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요게 지금 제가 미분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절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마이너스 xを묶어보면 요게 제로가 되는 값이 두 개예요. 0하고 2분의 3. 그럼 0하고 2분의 3을 찍어주고요. 3차의 최고치가 마이너스 그래프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0에서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접했다는 얘기니까 튕겨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그 값을 알아야 돼. 그 값을. 이때서 이제 미분할게요. 자, 그럼 미분해볼까요? 자, 미분해보니까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가 6t가 되어서 마이너스 6t로 묶어보면 얘가 t-1이죠. 그럼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니까 여기가 0이어서 극소값 가졌고 1이어서 얘가 극대값 갖는 거죠. 도함수 그래프 안 그려봐도 알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럼 요 점에 앞에 뭐라고 했어요? 1, 빵빵 해봤더니 1로 끝나죠.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었던 기본 문제 7-4번은 일단 요 느낌까지 잡은 거죠. 자, 교점이 2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 요 그래프. 이거 상수함수 그래프잖아요. 그럼 교점이 2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죠. 이게 교점이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교점이 2개인 거죠. 여기도 교점이 2개인 거죠. 접하는 거니까 교점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교점 3개인 거죠. 여기가 교점 3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답을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1이라는 요놈이 1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얘 넘겨주면요.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0까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일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썼을 뿐이지 교점 2개. 요 말. 여러분이 해석의 도구에서 필요했던 게 요 도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결론은 곡선과 직선 적절하게 반영해서 곡선과 직선 구조, 곡선과 직선 구조, 곡선과 직선 구조, 곡선과 직선 구조. 거기에 접선은 뭐 기존에 했던 내용 반복이죠. 이런 스킬들이 여러분 좀 살아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만 생기시면 실은 미적분은 조금 더 해석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수초라고 하는 전체 미적분도 쉽고 뒤에 미적분도 되게 쉬워져요. 그래프 그리는 기본적인 어떤 요령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모든 공부를 하실 때 순식에서 틀린 거 전 괜찮다고 봐요. 그래프 틀린 거,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프 잘 그리는 연습들만 계속적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랑 언제 또 수초 문제풀이방을 또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초 문제풀이를 나중에 만나면 제가 거기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 거예요. 그러면서 스킬적인 측면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킬을 많이 알려드린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함수에서 어떻게 원함수로 오는지, 그리고 여기서 왜 저렇게 곡선과 직선 구조를 만드는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르치면 생각보다 쉬워요. 자, 다음 완료되신 분은 이제 저는 119, 120, 121까지 총 3페이지 정도가 남았어요. 그게 이제 부등식인데요. 방정식하고 부등식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아래만 판단하시면 돼요. 위아래. EXID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쵸? 위아래. 되게 노래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랑 절묘하게 맞거든요. 위아래.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래. 이런 게 되게 재밌던데. 손좀 닦으시고 본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잘 닦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부등식과 미분으로 들어가는데 119쪽 위에 상단에다가 2개만 쓸까요?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하는 그 책 위에다가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넘겨볼까요? 책 보시면 부등식과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 박스가 하나가 딱 있을 거예요. 2개 한번 써보실까요? 첫 번째 어떻게? 적절히 변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적절히 변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시 119쪽에 보시면, 119쪽에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그 중간쯤에 그 뭐죠? 뭐 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정서 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에다가 첫 번째 동그라미를 적절히 변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아래. 진짜 중요합니다. 위아래만 판단하시면 돼요. 위아래. 위아래만 판단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곡선과 직선 구조를 가는 건 부등식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성현이한테 해볼까요? 성현 농구 혹시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세요? 오케이, 그럼 제가 성현이가 한번, 우리가 혹시 오락실에 가보면요, 이렇게 링 움직이면서 이렇게 3점슛 같은, 3점슛은 아니고 공 넣는 거 있지, 게임. 그게 만약에 그래서 100점이 만약에 만점이라고 가정, 물론 그건 100점이 만점이 아닙니다만 100점이 만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점수 제한이 없다고 해볼까요? 성인 해보셨어 혹시? 잘하세요?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오, 그러면 제가 시원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시원이 예를 들어서 그게 보통 시간이 딱 제한이 있어서 그거 안에 못 넣으면 끝나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일정한 점수 넘어가면 보너스 시간을 줘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저 농구 잘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선생님 실은 이제 이 오른쪽 다리 무릎 수술을 2번 했어요. 2번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걷는 게 좀 불편해요. 원래 옛날에 진짜 날 셀 때는 진짜 잘 달렸거든요. 뛰어다녔거든요. 농구하는 거 되게 좋아요. 축구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차에도 농구공이 있어요. 네, 지금 약간 바람이 빠져있어요. 최근에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무릎 다친 이유는 잘 못하는데 예전에 진짜 날라다녔거든요. 근데 애들이 꼭 이런 얘기하면 나이도 먹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래갖고 저한테 신청한 애들이 많았어요. 대결 신청. 그럼 저는 꼭 내기를 걸었어요. 네가 이기면 네가 속해있는 반에 내가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 한 반의 타임을 자유시간을 주겠다. 대신 너가 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네가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애들하고 지네끼리 협의하고 난 갖고 와서 1대1로 붙었습니다. 이제까지 총 3명이 한 친구가 붙었었어요. 3명. 한 친구는 내가 완전히 깨버렸죠. 판판 이성환이라고 해요. 아마 영상 혹시 이게 그 친구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판판이 깨버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걔네 내기가 뭐였냐면 내가 저렇게 힘든 건데 보충할 시간이 더 필요했었는데 보충을 하는 거였어요. 애들은 막 싫어갖고 막 이러는데 이성환이 때문에 그 반은 보충을 했어. 졌거든요 저한테. 자, 4명 했다. 4명. 농구를 4명 했다. 그 다음에 한 친구가 김경태라고 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약간 덩치가 좀 있어요. 덩치가. 키가 1m 88 정도 됐어요. 덩치도 약간 몸무게가 105 정도 됐었거든요. 그 친구가 또 덤비길래 에이 또 내 말 안 믿더라고. 그래서 덤비길래 내가 또 깨버렸어요. 걔를 깼어요. 그 밑에 동생이 있었어. 동생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등치가 컸어요. 걔한테 내가 발렸어요. 발렸어. 걔가 진짜 계속 내 이름만 막 하는 거야. 참고로 3점슛 진짜 잘 쏴요. 고등학교 때 학교 할 때마다 맨날 이것만 했었기 때문에. 하프라인 알죠? 중간 슛에서 던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연습해서 저는 애가 안 붙으면 전 던져요. 그럼 다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근데 재수반에 있었는데 유원균이라고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했던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맨날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길거리 3대3 농구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아마 최강이에요. 거의 최강. 그래서 상장이 무지하게 많은데 나한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선생님 대신 제가 속한 반에 수업 들어오시면 빼달라는 거야. 하자. 그래서 대학교 운동장을 가가지고 1대1로 붙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의 전적을 알기 때문에 차마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때 슬리퍼 신고 갔어요. 슬리퍼 신고 그 친구는 풀세트 장착하고 그러니까 반바지에 농구화에다가 그렇게 와서 붙었어요. 제가 5대3으로 졌어요. 근데 그 3을 다 안 붙으니까 던지고 안 붙으니까 던지고 그랬더니 얘가 속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 붙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처갖고 넣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다 골밑슛만 넣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고기도 한번 사주고 그랬어.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전해들은 다른 반 애가 한 명이 약간 깜짝대더라고. 선생님 졌다면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졌어. 어쩔 건데. 그래서 걔가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거기 갈 수는 없었고 길거리 요거 있죠. 여기 데려갑니다. 영상까지 있어요. 영상까지 찍어서 증거 영상까지 만들고 야 그럼 너랑 나랑 이거를 내가 돈을 낼 테니까 한번 해보자. 제가 이겼죠. 걔 나한테 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빰빰 이렇게 넣었단 말이야. 얘는 계속 튕겨나오고 그래가지고 걔는 그 뒤로 이제 저만 만나면 고개를 푹 숙이고만 다니고. 그럼 자 혹시 뭐 도전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 도전하십시오. 제가 판판이 깨줄 테니까 대신 조건 하나 걸고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 여학생들 하십시다. 저희 와이프가 참고로 이걸 잘해요. 그래서 저 와이프랑 했을 때 한번 졌어요. 와이프가 되게 잘해요. 또. 붙어보실 분도 얼마나 붙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등식이라고 하는 컨셉의 가장 중요한 논제가 이건데 뭐냐면 자 시연이가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짜 많이 넣었을 때 만약에 저 친구가 막 많이 넣어서 한 10골 넣었다고 치자. 근데 내가 진짜 못 넣었을 때 내가 15골을 넣었다고 치자. 그럼 나는 쟤를 무조건 이기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치? 제가 가장 많이 넣었을 때랑 내가 가장 못 넣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 내가 만약에 쟤보다 크면 나는 쟤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조금 다른 대로 형욱이하고 나랑 만약에 어떤 수학시험을 봤어. 수학시험을 한 10번 봤는데 내가 제일 못 본 점수가 내가 80점이고 형욱이가 제일 잘 본 점수가 만약 7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난 얘를 무조건 다 이긴 거지. 10번 다 이긴 거지. 예를 들면 그런 논리로 가겠다는 게 부등식인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곡선하고 직선의 구조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대값 또는 거꾸로 이거의 최대값, 이거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비교하겠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최대와 최소는 누가 결정하느냐? 대부분 극대극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까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 뭐만 결정하면 돼? 위아래만 결정하면 돼. 위아래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논리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7-5번 좀 봐주시고 기본 문제 7-5번을 잠깐 봐주시고 설명을 할 건데 이것도 역시 오늘 오답 노트에 들어갑니다. 설명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어떤 x를 집어넣든 간에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걔를 한번 또 만져볼까요? 만져봅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y가 자 일단 x의 4제곱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k의 세제곱의 x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어때요? 적절히 변형하려고 그랬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 상수를 넘겨보고 됐습니까? 그러면 적절히 변형한 식의 좌측에 이걸 하나 붙여주고 우측에 이거를 붙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부등호가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죠. 그럼 여기다가 위, 아래 붙여주면 끝납니다. 해석만 하시면 돼요. 해석만. 자, 그럼 지금부터
요 그래프를 가는데 상수와 값등에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지금부터 얘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까요? 4x 세제곱 더하기 얘가 4k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를 4로 묶어봤더니 x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세제곱이 되고요. 4가로에 x의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은요. x 더하기 k x의 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쓸게요. 제가 이걸 살짝 지울게요. 지우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실질도함수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요 뒤쪽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만 부호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얘를 갖다가 그려보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인가를 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k라고 하는 형태의 직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였고 여기가 도함수, 실질 도함수가 x 더하기 k의 몇 배였다? 4배였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음의 값이요. 얘가 양의 값이요. 이렇게 바뀌는 확인이 되지. 그럼 어떤 느낌인 거야? 딱 내려왔을 때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y는 x의 4제곱 더하기 4k의 세제곱 x랑 유사한 구조였을 것임을 확인이 되죠. 물론 허근에 대한 형태를 표현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요 지점이 뭐였다? 극소가 되었음을 내가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요 점의 좌표를 때려보는데 어떻게 잡아? 마이너스 k 컴마.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k를 갖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4k의 4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마이너스 3k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요와 같은 그래프가 딱 뜹니다. 물론 요 그래프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더 이제 증감에 관한 형태를 보여주겠지만 요거에 관한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 실질도 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생각해봐. 얘가 위래며 얘가 아래래며 그럼 이 마이너스 3을 그릴 때 니네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 흰색의 이 곡선이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이 해당된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무슨 얘기야? 얘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극소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모든 이 흰색의 부분의 곡선 파트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이 증명이 끝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답을 하면 되냐? 여기 마이너스 3k3하고 요 마이너스 3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돼? 얘가 얘보다 더 크면 되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어떻게 가면 돼? 마이너스 3k의 세제곱이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즉 k의 세제곱은요? 양변을 마이너스 3 나누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실수 k는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요게 좀 작은, 실질도 함수 좀 짜증나는 형태이긴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혹시 이게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보니까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요 케이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을 아래쪽에 딱 그리는 순간 얘가 가장 못했더라도 얘보다는 높게 있으니까 항상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아까 농구를 얘기하면 제가 제일 못했을 때 그 점수보다 다른 친구가 제일 잘했을 때 그 점수보다 비교해보면 내가 제일 못했을 때가 얘보다 크면 무조건 나는 항상 쟤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정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범위를 잡는 거죠.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는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셔라 라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그 그래프가 여러 가지 모양이 제시가 될 수 있긴 한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있어서. 아니, 설명할 거예요. 저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증명. 네. 원래는 이제 0보다 크다로 증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식은 이렇게 가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마이너스 3k에 몇 제곱? 4제곱인가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서 잘못 풀었구나. 이거는 다른 거 하나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하나 있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럼 어차피 K의 내제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K의 제곱도 1보다 작다는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다 맞죠?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좀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잘못 썼네. 숫자가 이게 됐어요. 3승이 아니라 4승으로. 자, 이제 우리는 한 문제 남았습니다. 네, 한 문제. 그거 끝나면 오늘 끝.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에 관한 형태들 문제풀이 한 번 더 하고, 금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속도가스도 이쪽 하고. 속도가스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학생들. 막 이렇게. 물리적 관점을 막 해석하다 보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했던 내용 똑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여쭤봤는데 올라가 잠깐 만났었어요. 본인이 만났었는데 일단 시험 출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문제 70분 시험 문제는 되게 쉽게 내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좀 일찍 오시는 방법이거나 금요일날 좀 남아서 시험을 보고 가시는 거 두 가지 선택을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가면 되죠. 그죠? 토요일날 범위가 수상수화예요. 수상수화 다 보는 거예요. 네, 예비 고1반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제풀이반으로 좀 들어갈 때 그걸 좀 해봐야 돼서 여러분들이 문풀반으로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면 이제 안 보셔도 좀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 저 기억이 하나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번 주에 한번 공부를 좀 하세요. 문제가 너무 쉽다는 게 네. 문제가 쉽다는 게 네. 성적 유형은 나오는 네, 기본 문제 정도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단성식풀이하고 이런 거, 정과잡 이런 거, 원방 이런 거. 아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어? 난이도 쉽게 내신대요. 그 가이드 잡아달라고 할까요, 제가? 30개 가이드 한번 잡아드릴까요? 그럴 순 없고요. 또 다르게 내면 또 난 욕할 거니까. 이거는 뭐 자, 121페이지 마지막 한번 끝냅시다. 자, 7-6번이고 이제 마지막 10페이지 끝내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유제풀이 쭉 하시면 밑에 있는 유제 다 풀고 점검 받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함수를 또 보자. 121쪽에 보니까 두함수가 또 나와 있어요. 근데 구간이 있어요. 0부터 3까지에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면 이것도 역시 곡선하고 직선 구조로 가는 게 가장 쉽죠. 물론 그때 극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그 책에 서술되어 있는 거는 그냥 가장 교과서적으로 푸는 거고요. 저는 약간 변형해서 푸는 거고요. 그렇게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x 3승 마이너스가 10x의 제곱 더하기가 k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요청을 했었냐면 5x 제곱 더하기 k2보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특별히 구간을 얼마? 0,3이라고 현재 문제를 잡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fx였고 이게 gx였는데 그게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부동원 알아보면 이런 모양이 딱 성립이 돼요. 적소리면 느낌 오세요? 어떻게 할까? 느낌이 오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x 3승 마이너스, 자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15x의 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2-k라고 잡는 게 모양상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여기 있었던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y는 5x 3승 마이너스 15x의 제곱 y는 얼마? 2-k 라고 그래프를 그리되 부등호가 이쪽이 벌려지는 쪽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위 아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위 아래 크다 작다를 표시하면 되겠죠. 쌤 그런데 여기는요 보니까 쌤 x제곱으로 묶여요. 그럼 이게 그래프가 훨씬 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한번 그려보죠.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더니요 얘가 제로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얘가 3 하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위에다 쓸까요? 제로하고 얘가 3을 하나 잡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대가리가 양수인 형태 3차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올라가는 느낌이면 올라가다가 제곱해서 뭐 해야 돼? 이게 튕겨야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y. 선생님 그럼 여기 극소점 알아야 돼. 극대는 어차피 제로인 거 아니까
극소점을 알고 싶은데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죠. 자, 15x의 제곱 마이너스 30x니까 그냥 15x로 묶으면 x-2잖아요. 뭐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y''은요 제로하고 2가 됐던 거니까 증감에 관한 형태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쌤, 요 지점에서는요 이상하게 잡았다. 다시 아니 맞네요.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0에서 극대를 가질 것이고 2에서 극소를 가질 거죠. 그죠? 그럼 결과도 여기가 2였음을 내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요점만 찾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2, 여기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2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봤더니 8, 5, 40에 마이너스 6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0인가? 이렇게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다 보자는 게 아니죠. 얼마부터? 0하고 3까지만 보자요. 여기 그랬죠. 열린 구간. 0하고 3까지만 보자. 이렇게 지금 문제를 갖다가 단축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 요거보다. 요거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2-K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이건 2-K는 요 마이너스 20보다 2-K는 마이너스 20보다 어떻게 하면 되면 돼요? 작으면 되죠. 그죠? 작으면 되죠. 아래쪽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넘겨주면 K가 되고 넘겨주면 22가 되어서 K는 뭐보다? 2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저 인간이 가장 못한 거랑 내가 가장 잘하는 거를 비교해서 상호간에 어떤 부등호응이 형성될 것인가를 확인해서 어때요? 곡선 직선 구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복잡하게 만들면 더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준 씨 한번 꺼주시겠습니다.